이번 시간에는 유방과 애과의 계통별 신체 검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방은 조직의 외상방 끝부분은 겨드랑이 쪽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스펜스 콜이라고 하죠. 그리고 유방의 중앙에는 유두가 있습니다. 유두의 표면에는 유관의 개구부들이 있고요. 유두 주변에는 1cm에서 2cm 정도의 유륜이 있어요. 유륜의 표면에는 몽고메리선이라고 하는 작은 피지선들이 융기되어 있습니다. 겨드랑이 이제 림프절이 중요한데 이 겨드랑이 림프절은 유방에는 많은 이게 지금 배액 통로예요. 림프 배액 통로. 근데 이게 겨드랑이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유방의 검진 시 겨드랑이도 함께 검진을 하는데 겨드랑이 림프절은 크게 중앙 겨드랑이 림프절, 대흉근 림프절, 견갑하 림프절, 측면 림프절의 4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앞쪽의 흉벽과 유방의 림프액은 대부분 대흉근 림프절을 통해서 배액이 되고 팔의 일부와 흉벽 뒤쪽의 림프액은 견갑하 림프절을 통해서 배액이 되죠. 림프계는 유방 암세포가 가장 흔하게 전이되는 경로예요. 그래서 광범위한 마스텍토미 유방 절제술로 인해서 이 림프절이 제거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디에 빠져나갈 그럴 게 없어지니까 림프의 부종이 발생이 됩니다. 건강력을 살펴보면 유방한 여성에게 있어서 수유, 브레스트 피딩을 담당하는 신체 부위를 넘어서 여성의 성과, 그러니까 어떤 셀프 이미지, 여성적인 매력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문진이나 검진 중 대상자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걸 명심하고 대상자의 불안감이나 수치심 같은 감정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병력, 과거력, 특히 이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모나 엄마, 언니나 내 여동생이 이런 브레스트 캔서가 있을 경우에 나한테 걸릴 위험도가 7~80%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회력이 있습니다. 자, 유방에서의 주요 증상, 브레스트 럼프라고 해서 유방의 종괴, 뭐가 만져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레스트 페인, 대부분 유방암에서 이 브레스트 페인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안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니플 디스차지,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성형 유방이 이제 남성들에게 여성형 유방도 이것도 위험한 거죠. 남성들도 유방암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력에서 비정상 상태 보면 마스탈자라고 해서 유방의 통증은 외상, 염증, 감염, 양성 유방 질환으로 발생을 해요. 주기적인 유방의 통증은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경구피임제 혹은 섬유낭포성 질환에서도 흔합니다. 유방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유루증은 경구피임제, 강심제, 스테로이드, 메틸도파, 칼슘 통로 차단제 등의 약물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혈액성 분비물은 비정상 소견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죠. 파제스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유두 및 유륜에서 발생하는 악성 상피내암의 일종으로 초기에는 유두 피부의 홍반, 가벼운 습진성 비늘하와 박피 등의 증상을 나타내다가 치료하지 않으면 장액성 분비물을 동반한 갑피, 미란, 궤양 등으로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인 습진은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유륜에서 시작해서 유두로 퍼지죠. 유방암의 위험 요소, 50세 이상의 여성, 유방암의 유전적 돌연변이, BRCA1, BRCA2 이게 굉장히 이러한 돌연변이 이런 요소가 유방암의 엄청난 위험 요소가 돼요.
어머니나 자매 중에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 한쪽 유방에 유방암이 있으면 그 옆에 유방도 암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유방 문제. 덩어리 병소가 계속 있어요. 이거는 암으로 또 발전할 그런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아무리 양성이라도 그거를 떼어내야 돼요. 자궁내막 난소대장에 악성 종양이 있었던 사람이 유방암의 어떤 그 위험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흉부의 고농도의 방사선 노출, 30세 이상 늦은 나이에 첫 임신, 출산 경험이 없을 경우, 12세 미만의 이른 초경, 55세 이상 늦은 체경. 이거 폐경 왜 그럴까요? 호르몬의 오랜 기간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른 초경도 문제고요. 55세 전에는 폐경이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수유한 적이 없거나 특히 폐경 후의 비만, 동물성 지방의 과잉 섭취 시 유방암의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장기간의 호르몬 대체요법, 예를 들면은 폐경이 왔는데 에스트로겐을 먹는 사람들.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만약 갱년기 때문에 처방을 받으려면 단기간에 끊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경구피임 복용약도요. 유방암의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주도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죠. 자, 암검진 사업 대상자 및 검진 방법.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암검진을 해줘요. 위암은 40세 이상 남녀, 2년 간격으로 위내시경 검사 또는 위장조형 검사인데, 자, 위장조형 검사 필요 없습니다. 위내시경 하셔야 돼요.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 1년 간격으로 맨 처음에 분변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이상 소견 시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제 의견으로는요.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한 3년에 한 번씩은 해야 돼요. 그때 위암하고 대장암을 어떻게 같이 하세요. 돈이 들더라도 얼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수면 내시경. 그 다음에 40세 이상 여성 유방암일 경우에 2년 간격으로 유방 촬영술이라고 해서 굉장히 아프죠. 자, 자궁경부암은 검진 대상이 20세 이상 여성이에요. 2년 간격. 자궁경부 세포검사, 팝스메어 검사를 하죠. 간암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에요. 그래서 6개월 간격 간 초음파 플러스 혈청 알파 태아 단백 검사해서 알파 페토 프로테인 검사라고도 합니다. 자, 폐암 같은 경우에는 54에서 74세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인데 2년 간격으로 저설량 흉부 CT 검사를 하죠. 자, 이 암검진 사업 대상자 및 검진 방법은요. 이거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준다는 거예요. 이 검진 방법, 이러한 형태로 이 나이가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국가고시에도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반드시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간암 발생 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 환자.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해당 연도 전 2년 내에 국가 건강검진과 금연치료 지원 사업에 문진표 자료 중 30감년 이상 흡연 경력의 현재 흡연자. 자, 30감년이 뭘까요? 30년 동안 매일 한 갑씩 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죠. 자, 이 부분도 알아두시고요. 자, 신체 검진은 센티미터 자가 있으면 됩니다. 유방과 겨드랑이 검진은 시진과 촉진 순으로 해요. 검진 전 대상자의 긴장을 이완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접근하고 검진에 꼭 필요한 부위만 노출하고 촉진할 때에는 반대쪽은 시트로 덮어서 프라이버시를 유지합니다. 검진 전 검진할 내용과 절차를 알려줘야 되죠. 유방은 생리주기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검진은 유방이 가장 작고 충혈이 적은 월경 직후나
월경 시작 후 5에서 10일, 즉 유방이 가장 부드러워지는 시기에 시행하는 것이 좋아요. 검진을 하면서 시진과 촉진 방법에 대한 자가검진, 셀프 이그제미네이션 방법을 동시에 교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검진 중에는 검진에 집중하되 검진을 마친 후 대상자에게 유방 자가검진법을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가검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양팔을 옆으로 내리고 바르게 앉은 자세. 유방을 노출시킨 후 아래의 5가지 자세에서 유방과 유두의 윤곽과 대칭성 똑같아야 되죠? 피부의 변화, 함몰 이런 걸 주의 깊게 시진합니다. 한 자세에서는 보이지 않던 함몰이나 퇴축, 비대칭이 자세를 변경하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팔을 옆으로 내리고 바르게 앉은 자세, 양팔을 위로 들어 올린 자세를 하면 되죠. 신체 검진,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미는 자세, 또 양손 바닥을 힘껏 미는 자세, 팔을 앞으로 뻗고 몸을 숙인 자세. 그래서 유방외과 가면은요 다 이렇게 해요. 신체 검진에서 이제 데비에이션, 또 픽세이션, 또 함몰, 디플링이라고 해요. 유선염, 유두의 분비물, 유두 악성 종양을 의심합니다. 유두의 비늘, 각질화, 미란, 궤양. 그래서 이것을 이제 파체트병이고요. 자, 유방암 환자들 보면은 오래 이게 지속이 되면은요 이렇게 오렌지 껍질 피부로 변합니다. 신체 검진, 유방 촉진. 유방 조직은 평평하게 퍼져 있을 때 촉진이 가장 용이해요. 그래서 유방 조직을 최대한 넓게 펼 수 있는 자세를 취해줍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검진할 때 아래에 작은 베개를 받치고 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겨드랑이를 노출시킵니다. 한 손으로 쇄골부터 유방 아래 주름까지 흉골 가장자리에서부터 중앙 겨드랑이선 뒤쪽까지, 그리고 겨드랑이 꼬리 부분과 겨드랑이 림프절을 촉진하죠. 특히 유방이 큰 경우에는 촉진하지 못하고 놓치는 조직이 없도록 앉은 자세에서 몸을 앞으로 숙인 다음 양손으로 촉진을 합니다. 체계적 촉진 패턴을 사용하면 놓치는 조직 없이 검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바퀴살 모양 촉진, 동심원 모양 촉진, 그 다음에 수직 연속 검진법이 있어요. 유두를 2손가락으로 눌러서 짜는 동작, 유방의 양손을 촉진하는데 한 손으로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 쓸어내리면서 촉진합니다. 세 손가락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촉진하고, 자, 손을 깊이 넣어 겨드랑이 안쪽 림프절과 스펜스 고리를 촉진을 해야겠죠. 질환별 유방 덩어리, 럼프의 특성을 보면 파이브로 아데노마, 섬유선종 양성이 있어요. 15에서 25세 사춘기에서 초기 성인, 55세 이후에 드물어요. 보통 한 개입니다. 낭종은 30에서 50세 폐경 이후 감소죠. 보통 여러 개예요. 그러면 칼시노마, 악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90세까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50세 이상 중 노년기에 또 호발을 하고 보통 한 개면서 또 여러 개일 수가 있습니다. 섬유선종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고무지우개 정도의 단단함, 원형 원반 모양 엽상, 뚜렷하거나 경계가 뚜렷해요. 잘 움직이고 미끄럽고요. 보통은 압통이 없어요. 눌렀을 때 페인이 없다는 거예요. 텐더니스, 피부 함몰 없습니다. 리트랙션 없어요. 시스트 부드럽거나 단단하고 보통 탄력이 있고 모양은 원형이고 경계는 뚜렷하죠. 이동성은 움직이면서 압통이 있고 특히 월경 직전 증가합니다. 피부 함몰 같은 경우에는 없고
퇴축이 없어요. 칼시노마 단단하거나 딱딱해요. 불규칙한 모양입니다. 주변 조직과 경계가 불분명하죠. 피부나 하부 조직에 고정되어 있고 초기에는 보통 압통이 없다가 그 다음에 페인이 진행이 되면 페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부 함몰이 보통 있고요. 그 다음에 리트랙션이 나타날 수가 있죠. 겨드랑이 림프절 촉진인데 겨드랑이 림프절을 촉진하기 앞서 양쪽 겨드랑이에 발진이나 비정상, 색소 침착, 감염의 징후가 있는지 시진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겨드랑이에서 1cm 미만의 작고 부드러운 무통성 림프절이 하나 이상 촉진될 수가 있습니다. 단단하거나 딱딱한 1cm 이상의 림프절이 서로 엉겨 있거나 움직였을 때 하부 조직에 고정되어 있다면 암을 의심할 수 있어요. 중앙 겨드랑이 림프절에서 나온 림프액은 쇄골하 림프절과 쇄골상 림프절로 흐르기 때문에 유방검진 시 겨드랑이 림프절 촉진과 함께 이 쇄골상의 림프절과 쇄골하 림프절 촉진해요. 여기가 아프다고 온 사람들이 의외로 유방암이 발견되는 경우 많아요. 유방과 겨드랑이 검진 중 혹은 후에 대상자에게 자가검진 방법을 교육을 해야 돼요. 거울 앞에서 서서 양쪽 유방의 상태를 보죠. 목욕하고 나서 유두에서 분비물이 있는지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는지 관찰을 하고 양손을 머리 위에서 깍지를 끼고 거울을 보면서 양쪽 유방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양손을 허리에 얹고 양쪽 유방을 관찰하고 샤워 중에 한쪽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다른 손의 3개에서 4개의 손가락으로 팔을 올린 쪽의 유방을 바깥쪽에서부터 압력을 가해 누르며 원을 그리면서 안쪽으로 유두를 향해 천천히 촉진합니다.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을 하죠. 양쪽 유두의 분비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두를 부드럽게 잡아당겨서 짜봅니다. 그리고 어깨 밑에 접은 타월을 대고 누워서 4번과 5번의 방법을 반복을 합니다. 남성 유방 검진. 피부 상태와 덩어리, 부종의 유무를 시진하고 촉진하고 정상적으로 남성 유방은 유방 조직이 미발달한 상태로 붓고 매끄럽고 단단하고 평평합니다.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 복용이나 특정 질환에서 뭐가 일어날 수가 있다? 여성형 유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유방통과 압통, 섬유선정과 유륜선 종양에 나타날 수가 있고요. 발열일 경우에는 유륜선 종양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피부 함몰, 만성 유방농양, 유방암일 때 나타나죠. 유방통하고 압통, 급성 유방농양, 앱시스가 있을 때 초기에는요, 이게 없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섬유낭종성 질환, 관내 유두종, 유방염일 때. 근데 발적은 유방암일 때 나타나죠. 림프절 종대 있습니다. 겨드랑이 그런 데 잘 봐야 돼요. 유두 분비물 있죠? 유두 퇴축 있고 오렌지 피부 껍질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상 기록의 예를 보면 양쪽 유방의 색이 대칭적인 종 모양인데 피부결이 부드럽고 윤곽은 매끄럽고 유방의 당김, 보조개 또는 오렌지 껍질과 같은 피부 병소가 없어요. 정맥 양상은 양쪽이 대칭적이면서 유륜의 크기, 모양, 색은 양쪽이 대칭적이에요. 타원형이죠. 유두는 앞을, 전방을 향해 돌출되어 있어요. 유륜의 앞통, 환웅 없고 유두는 양쪽이 외번되어 있고 유두의 삼출물
또 함몰, 색깔 변화, 또 피부 상태, 그리고 편의가 없습니다. 유방 조직은 전체적으로 치밀하고 단단하며 탄력적이에요. 오른쪽 외상방에 0.5cm 직경 완두콩 모양의 가장자리가 분명하고 잘 움직여지는 단단한 덩어리가 한 개 촉진이 될 수가 있고 주변에 함몰 압통이 없어야 됩니다. 쇄골상 림프절, 쇄골화 림프절, 겨드랑이 림프절이 촉진되지 않아야 되죠. 자, 그래서 신체 검진법에 시진과 촉진이 있는데 자, 정상보다 비정상 한번 보세요. 특히 유두함몰, 궤양, 딱지, 종창, 압통, 암이나 염증 파제트병, 종창과 압통, 염증, 암. 자, 그 다음에 결절이나 덩어리도 암을 의심할 수가 있죠. 부종, 발적, 함몰도 암을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비정상 예와 관련된 질병 상태를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